그리고 안녕하세요. 대기업 신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스포츠 신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웃도어 워킹화 삭스라는 신발의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오늘은 이 삭스만 벌써 5년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삭스의 아버지 그레가 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꼭 한번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 그래가 삭스는 아웃도어 워킹화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삭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아웃도어 워킹이라는 분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카테고리인 것 같고, 외국에서는 자연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로드에 반대되는 개념에서 트레일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아웃도어라고 엄청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죠. 문 열고 나가면 다 아웃도어잖아요. 올레길, 둘레길 걷는 게 완전 핫할 때 있었잖아요. 리얼 자연의 길인데 그런 데는 당연히 엄청 불규칙하고 막 비 오고 하면은 뒤늦길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형이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신발, 또 발을 보호하고 외부의 오염원, 눈비가 잘 안 들어오는 신발, 또 오래 걸어도 피로감이 덜한 신발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었는데, 고어텍스 공법이라든지 솔 구조를 설계한다든지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아웃도어 워킹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거고, 지금은 많이 익숙한 분류가 됐죠. 외국인들한테는 여전히 트레일 워킹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웃도어 워킹화가 생겨난 유래 잠깐 알아봤고, 삭스로 가기 전에 이 아웃도어 워킹화의 조상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드로메타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2012년도 제품이고요. 이때는 독립 서스펜션 구조를 통한 근피로도 감소, 이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어렵게 좋아 보이게. 쉽게 말해서 오래 걸어도 발이 덜 피로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국내나 해외 연구기관들하고도 R&D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의 아웃도어 워킹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원조 워킹화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게 2016년에 출시된 삭스의 시초 모델입니다. 송중기 형님이 갓 제대하고 코오롱 스포츠 모델 되었을 때 나왔던 제품이고, 저는 그때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고 상당히 많은 판매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름이 삭스잖아요. 지금은 되게 익숙한데 그때만 해도 좀 그랬거든요. 발음하기도 약간 어렵고, 양말이라는 짧은 한 단어를 가지고 신발 이름으로 쓴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때 지은 이름들 보면은 엄청 다 길어요. 근데 의미가 되게 좋았죠. 편하다는 의미를 양말 신은 것 같다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쓰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 그리고 삭스가 원래 우리가 밀려고 했던 신발도 아니었어요. 그때 샤크 Y 가이드 360이라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걸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장들 분 모시고 프리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거다, 샤크 Y 가이드 360 아니다 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고, 논의 끝에 이거에 힘을 실어준 거죠. 잘했다. 양말처럼 편한 삭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됐는데, 그때 3D 라스트라는 것도 처음 개발이 됩니다. 라스트는 이렇게 신발 쉐입을 만드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발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신발 안에다가 넣고 고압으로 꽉 눌러서 신발의 모양을 잡는 거예요. 삭스 이전의 라스트는 발 뒤꿈치나 바닥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평평하죠. 그런데 삭스로부터 3D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발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설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어보면 좀 더 핏이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PU 캐스팅이라고 어퍼에 있는 노란색 부분, 약간 만져보면 고무 같기도 한데 이 소재가 PU, 폴리우레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마모성, 또 내열성, 내약품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캐스팅이라는 거는 PU를 액체 상태에서 원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1번, 접착은 하는데 본드는 안 쓴다. 2번, 발에 이물감이 적다. 기본적으로 신발들은 메쉬, 가죽, 신세틱 이런 것들을 겹치고 봉제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봉제선이나 겹쳐지는 부분들이 발을 압박할 수가 있는데, 이런 PU 캐스팅은 그런 거 없이 완전 한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착화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3D 라스트나 PU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삭스의 시그니처 기법으로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텅에 S자 이런 디테일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삭스로부터 우리 워킹화가 비주얼적으로도 크게 변화를 했고, 또 편하다는 속성을 통해서 아웃도어 신발을 구매하는 문턱을 살짝 낮춰 놓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시초니까. 이어서 16년 가을에 출시된 삭스의 두 번째 버전인데, 두 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 제품을 개선한 상태로 출시가 돼요. 이 뒤꿈치 쪽에 PU를 다 메꿨거든요. 사람들이 신발 벗을 때 주로 이 반대발 뒤꿈치를 여기 딱 밟고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았고, 바닥에도 기존에는 좀 미세한 돌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그립을 제공해서 좋은데, 삭스가 좀 인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신다 보니까 이걸 실내에서 신기를 시작했어요. 이걸 실내에서 신었을 때는 대리석 바닥이 잘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기들을 다 제거를 한 상태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버전 1.5 느낌? 그리고 삭스2는 17년 가을에 출시가 됩니다. 삭스랑 얼핏 보면 비슷한데 PU 캐스팅 부분이 리버스가 됐어요. 원래는 PU 디자인이 육각형 테두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육각형 도트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어 있었던 부분을 채우고 차 있었던 부분을 비운 거죠. 나만 하는 것 같아. 솔도 새로 개발이 되었고, 워터그립이라는 기능도 새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삭스가 계속 잘 팔렸어요. 이렇게 점점 볼륨화가 되면서 2018년부터는 삭스를 두 가지 타입으로 쪼개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삭스 S 그리고 삭스 V입니다. S는 오리지널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출시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튼튼한 제품. 그리고 V는 벤틸레이션의 약자, 통기성, 쾌적함을 향상시킨 좀 새로운 제품이었죠. 햄버거로 비유를 하면 삭스가 불고기 버거라면 삭스 S는 불고기를 특화시킨 더블 불고기 버거고, 삭스 V는 패티를 치킨으로 바꿔서 상하이 버거. 고객의 기호에 따라서 옵션을 하나 더 늘렸다. S는 PU의 디자인만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 V는 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것을 고어텍스 사이드 벤트 공법이라고 합니다. 고어텍스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방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습이 떨어져요. 신발 안에 땀이 차기 쉬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미드솔에 구멍을 뚫어서 습기를 밖으로 잘 배출이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고, 다음 시즌에 삭스 V2라고 여기 보아가 안 달린 신끈 타입 삭스 V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죽도 넣고 캐주얼한 맛도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솔이랑 어퍼 조합이 좀 잘 안 맞아. 19년 봄 시즌에는 삭스 S의 두 번째 제품이 나왔고, 이것도 오리지널 삭스의 적통 디자인만 바뀐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 출시된 게 삭스 C, 컴포트 앤 쿠셔닝이 좀 더 좋고 편하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개발이 된 거예요. 미드솔을 두 파트로 나누고 1쪽에 좀 더 쿠셔닝을 줘서 전반적으로도 삭스보다 훨씬 푹신푹신한 착화감을 주도록 설계를 했어요. 신제품 슈슈버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텅 부분에 S 시그니처 대신 새로운 도안의 장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건 제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소나무의 그 저기 침엽수의 잎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 소나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그걸 이제 디자인에 이제 넣은 건데, 이 측면에 이제 디자인의 일부분을 따서 여기에 이제 베라 디자인에 이제 넣은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나온 삭스 C2에는 다시 또 예전 원래 시그니처로 돌아와요. 잠시 외도를 한 거죠. 삭스 C2는 디자이너가 엄청 많은 고민과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디자인했던 제품이에요. 건축물의 뼈대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었고, PU가 적층식으로 쌓여가는 것이 흡사 아이언맨의 수트가 합체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이 흰검 컬러 스톰트루퍼 느낌도 나가지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400g 정도까지 가벼워졌고, 같이 출시됐던 게 S3인데 요건 처음으로 새로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차분한 느낌도 있고, 또 텅 로고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오늘은 삭스 탄생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기술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삭스 다음 버전도 기대를 해주시고 자연을 즐기는 데는 최고의 신발인 삭스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